어려운 시간 내서 이렇게 또 와주셨거든요. 그 대형 로펌인 그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김상현 변호사님입니다. 그리고 하나은행 본점 신탁부의 그 강경호 차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우선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계약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각 부분 소유자분들이 계약은 책임져야 될 인평한테 임대차 계약을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인평이 롯데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고, 그 전대차 계약에 의거해서 발생되는 전대료 채권, 그러니까 각 부분 소유자분들이 받으셔야 될 임대료에 대한 총액이겠죠. 그거에서 신탁의 양도를 할 겁니다. 그럼 그 양도에 근거해서 롯데는 원래 계약대로라고 치면 이렇게 가서 임대료가 이렇게 가야 될 텐데 이걸 피하고 전대료를 신탁 쪽에 납부를 하고 신탁에서 각 소유주분들께 임대료가 지급되게끔 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금전채권 신탁, 일단 이제 하나은행 쪽이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롯데쇼핑과 인평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전대료 채권에 대해서 양도 통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롯데쇼핑에서 승낙하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동시 이행을 할 거고요. 그럼 그걸 근거로 해서 롯데쇼핑이 하나은행 쪽으로 전대료를 지급하게 되고 매월. 그래서 일정 수익권자로 개인 소유주분들한테 수익권 증서를 다 발행한 하나은행이 각각의 소유주분들한테 임대료를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진행 내용은 인평과 롯데쇼핑 간 전대차 계약 체결 시 그 금전채권 신탁 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할 겁니다. 동시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대차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전대료 채권을 양도 통지를 하고 승낙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인평과 각 임대인들 간의 임대차 계약에 근거하여 임대인들 정부에 대해서 일정 수익권 증서 발행을 위한 신탁 계약 단행할 겁니다. 요것도 이제 사실 이제 순서가 요거랑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대료에 대해서는 인평과 아예 전염되어 있어서 계약 기간 중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인평의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지장이 없게끔 하려고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해봤고요. 아마도 보시면은 대부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정확히 짚으시려고 하실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변호사님이나 차장님께서 다 오셔가지고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 금전 채권 신탁 시 향후 발생 채권까지 양도 가능한가? 무슨 얘기냐면 또 매월 그거를 양도를 해내서 계속 중간에 어떤 위험 요소에 대해서 안고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10년 동안의 모든 전대료 채권을 그냥 인평에서 신탁 쪽으로 다 양도를 해볼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는 차장님께서 제가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은행 신탁부의 강경호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금전채권 신탁 계약을 이제 체결함에 있어가지고 이제 채권 양도 통지 및 승낙을 받을 때 인평하고 롯데쇼핑 간에 체결되는 이제 전대차 계약 전 기간에 대해서 현재비 장래 이제 전대료 채권까지 저희가 양도 승낙을 받기 때문에 해당 전대차 계약이 유지된 해제 종료되지 않은 한 롯데쇼핑에서 이제 저희 신탁 쪽으로 해당 전대료 채권을 지급할 이제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일단은 그 계약이 계속 유지되면 하는 계속 저희 쪽으로 이제 해당 그 전대를 채권은 입금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신탁 계약을 하고 나서 전대인이 임평이 하나은행 채권을 양도를 하고 또 롯데가 채권 양도 사실 승낙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동시 처리되는데 그 순간 찰나에 어떤 임평의 재산 채권자가 압류가 막 들어오면 임평과 롯데 간의 전대채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전대채 계약이 체결되는 상태에서는 롯데가 임평한테 임대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이제 채권 양도하기 전에 신탁 쪽에다 양도하기 직전에 그냥 누가 압류해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이의 제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상당히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 신탁 입병하고 롯데하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알고서 가압류를 신청한다 했을 때 전대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한다 했을 때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까지 나올 때까지가 한 3주 정도 사유가 3주 걸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입병인 채권자 입병에서 판결을 갖고 있어가지고 바로 압류를 한다 해도 그게 한 3, 4일 걸립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미 신탁을 하고 통지하고 승낙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압류보다는 항상 신탁과 통지와 승낙이 더 앞설 거고요. 또 만약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걸 예상하고서 만약에 어떤 채권자가 지금 가압류나 압류를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가압류, 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려면은 재산채무자인 롯데한테 그 가압류, 압류 통지가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가압류, 압류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상태가 되면 롯데에서는 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전대료가 전부 다 그 채권자한테 가기 때문에 그는 전대료가 임대료로 안 올라가기 때문에 더 이상 계약이 유지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미리 가압 채권자, 압류 채권자가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이미 지금 법원에 신청을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가 앞으로 발생할 전대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압류 통지가 롯데한테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때 되면 롯데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가압류, 압류 유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가압류, 압류를 준비한다면은 그게 2, 3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미 통지와 승낙은 다 끝났기 때문에 신탁을 안 잡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이어서 아마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막연하지만 이제 다 이게 됐어요. 정도 됐는데 10년 계약 중도에 전대인이 부도가 나버렸다. 그랬을 때 이 계약 구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님께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전대차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에 보면은 전대인 계약 해지 사유 중에 보면은 부도, 파산, 훼손조차에 들어갔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도나 또 이제 훼손조차에 들어갔을 때 롯데 입장에서는 사실은 계약 해지할 수 있긴 있어요. 권리 사업도 있긴 있는데 과연 롯데가 여기에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제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임평이 부도 파산 났다고 했을 때 과연 계약을 해지할 것이냐. 사실은 계약 해지한다는 게 비현실이거든요. 그 사람들 봐서는 그래서 임대인들한테 돈이 계속 올라가고 사용할 수가 있으면은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지 계약 해지를 한다는 건 오히려 비현실적입니다. 그리고 회생 절차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인평의 회생 절차에 들어갔을 때 인평의 관리에서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위에 쌍둥이 계약에서 인평으로서는 임대차 계약을 폐기하든지 또는 유지하든지 하는 권리가 있는데 회생이라는 것은 권리관계에서 끊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돈을 회수해가지고 회사를 잘 키웠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은 롯데에서 계속 전체적 전대료가 들어오는 상황이라면은 회사를 인평을 위해서라도 계속 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게 그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관리 입장에서는 계약을 유지할 거고요. 만약에 롯데에서는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만 없다면 이미 투자한 돈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부도시의 롯데가 계약이 해진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 대목에서 이제 추가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만약에 롯데도 원했고, 이제 파산 관리도 원해서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데, 그럼 롯데에서는 계속 임대료를 누구한테 지불해야 되는 것이냐? 네, 전대료는 이미 지금 신탁이 되어 있으니까, 전대료 채권은 이미 신탁돼서 하나의 신탁으로 양도가 됐거든요. 신탁이라는 거는 인평이 갖고 있던 전대료 채권을 신탁을 했는데, 신탁은 대내적으로 소유자가 바뀌는 겁니다. 소유자가 바뀐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인평의 채권자들이 전대료 채권에 대해서 압류,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이미 전대료 채권은 신탁이 돼서 하나의 재산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인평의 채권자가 이 전대료 채권에 대해서 압류할 수 없고요. 롯데에서 계속 사용하면서 계속 하나의 전대료를 지급하고 지급만 계속 한다면은 임대료는 하나은행 통해 가지고 국정 수입자의 임대인한테 다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부도나 기타 등등 해서 어찌됐건 전대인의 채무가 임대인들에게 전가될 염려가 없는가? 막연하지만 이건 뭐 기본적인 건데요. 전대인이 인평의 채무, 전대인의 채권자들이 임대인에게 전대인의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청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인데, 채무자 있고 제3자가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한테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모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지, 임대인 소유자들이 인평의 채무에 대해서 모주를 쓴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대인, 인평의 채권자들이 임대인들한테 인평의 채무를 대신 갚아라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평의 채권자가 인평의 채권자가 지금 롯데에서는 인평 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전전대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뭐 인평이 주고 싶고 안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인평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압류를 어떤 걸 압류하냐는데 부부 소유자에 대한 뭐 임대료나 뭐 이런 거죠. 부부 소유자인데 아니 아까 지금 말씀 약간 늦게 와서 좀 못 들었을 때 아까 신탁을 다시 한번 신탁에서도 왜 되냐면 부도가 났을 경우에 부도를 나면은 돈 받기가 어려우니까 안 나게 한다고 이건 말씀은 그래도 부도가 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신탁을 그럼 그런 설명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탁이라는 건 뭐냐, 지금 인평이 가장 큰 재산이 롯데 대표가 갖고 있는 전대료 채권입니다. 전대료 채권이
롯데쇼핑에서 임평이 들어와야지 이 돈을 가지고 금소리한테 임명인사는 돈을 나눠줄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만약에 전대료에 대해서 임평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에서 뺏어간다 라고 하면은 임평이 그 임명인들한테 준 돈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장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제 신탁이라는 거를 이제 고하는 건데, 이 임평이 재산 전대료 채권을 하나님의 신탁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탁이라는 거는 대내적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탁이 되는 순간 임평 전대료 채권은 임평의 재산이 아니고 하나는 신탁부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평이 중간에 나중에 부도 파산되도록 한다 하더라도 이 전대료 채권은 하나은행 신탁부의 재산이기 때문에 임평의 채권자가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를 해놓을 수 없고, 또 롯데쇼핑이 전대료만 제대로 내면은 바로 여기서 계속 이제 우수자한테 이때를 지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탁 개인의 돈이 들어가기 전에요. 롯데쇼핑에서 신탁으로 가기 전에 채권자가 신탁 가기 전에 압류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 아까 이번 문제에서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전대료가 매월 발생하는데 매월 지금 들기 전에 압류할 수 있느냐, 일단 그게 이제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신탁되는 거는 매월 되는 건 그때 발생한다고 신탁하는 게 아니고 10년 동안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기간 10년 동안 발생할 모든 채권을 한꺼번에 다 신탁을 하는 겁니다. 그에 가능한 게 대법원상에서도 장래 발생한 채권인데, 장래 발생한 채권은 그 발생의 기본이 되는 기본 계약이 이미 성립되어 있으면 장래 발생한 채권은 신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이 10년이면은 10년 동안 전대료 채권이 발생하는 게 이미 규정사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짜리, 향후 10년의 채권을 한꺼번에 신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그 채권들은, 전대료 채권은 다 신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하나의 신탁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염려되는 거는 이제 신탁에 들어가기 전이 염려가 되는 거. 그렇게 오셔가지고 생각이 안 들으셨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한번 설명 드려주세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안 해주세요. 지금 이제 전대차 계약을 체결을 지금 하잖아요. 그때 이제 채권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거 오늘 체결한다 그러면은 통지하고 신당을 다 오늘 다 할 겁니다. 근데 지금 걱정하시는 이 채권자들이 만약에 압류하면 어떠느냐, 가압류하면 어떠느냐. 사실은 요게 체결이 된다는 것을 알고서 가압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신청해서 가압류 결정 날 때까지가 한 3주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없는 거고, 만약에 임평에 대해서 판결문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있어요. 그럼 강제 집행할 수 있는데, 강제 집행을 해서 채권 압류하는데도 한 2, 3주 정도 걸리거든요. 법원에 신청해서 그 압류 통지가 재산 책임자인 롯데쇼핑한테 도달할 때까지가 최소한 2, 3주 이상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미 다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통지 승낙이 끝나기 때문에 그 후에 압류나 가압류가 도달한다 하더라도 이미 시판이 돼버려 끝난 거죠. 또 하나 더 말씀, 극단적으로 보면 이 채권자가 이 불석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걸 예상하고 이미 압류를 법원에 신청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법원에서 결정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결정이 났어요. 임평이 롯데쇼핑에 대해서는 전대료 채권을 압류한다. 롯데쇼핑은 임평한테 전대료 지급하지 말아라 라는 게 이제 압류, 가압류 결정문의 문자인데, 그런 게 효력을 발생하려면은 롯데쇼핑한테 법원에서 그 통지가, 압류 통지가 과연 송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송달이 됐다 라면 이제 압류, 가압류 우선하게 되는데, 이 송달이 되는 순간 롯데쇼핑에서 입장을 생각해보면은 자기들이 이제 전대료를 내야 되는데, 이게 압류, 가압류가 됐기 때문에 임평한테 못 가고
인평 못 간다는 거는 구로소비한테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지금 임대차 계약에 전대차 계약에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롯데쇼핑센터는 만약 다음료 압류 오면은 그때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죠. 그래서 아까 마트에서 압류가 먼저 온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